여러분들 그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구글에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구글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여기 런타임 유형에 가시면은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있죠. 하드웨어 가속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GPU나 혹은 이제 TPU를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GPU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디오 카드고요. 그다음에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 그 특화된 머신입니다. 특화된 머신러닝용 하드웨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조금 더 비싼, 원래 디폴트로는 이제 비싼 돈 주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GPU나 TPU를 사용했을 때는 아마 콜앱이 빨리 끊긴다거나 몇 가지 제약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계산이 돌아가는 데는 빠른데 이제 이 콜앱이 특징적인 게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리소스를 빌려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지 않거나 하면은 연결이 끊어집니다. 연결이 끊어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그 리소스를 빌려와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트를 다 실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연습이니까 일단은 CPU 머신을 빌려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CPU 머신을 빌려 사용을 하겠고, 나중에 이제 GPU 머신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우리가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콜앱에 들어왔으면 일단은 머신을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 이제 연결 누르겠습니다. 연결 누르면 할당 중, 연결 중 나오고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초기화 중 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 버튼, 여기 이제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샘플 데이터만 있을 거예요.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거는 항상 새로 연결이 되면은 여기는 항상 샘플 데이터만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연결될 때마다 우리가 그 구글에서 약간의 디스크 스페이스를 매번 새로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콜앱의 장점이자 단점은 매번 새로 세션을 빌려오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여기서 프로세스를 하고 그걸 이제 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다른 방식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그죠? 여기 이제 drive.google.com에 가시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스토리지에서 이렇게 에다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저장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렉토리가 여기 드라이브에 마운트가 되게 돼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요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디렉토리에서 그 디렉토리 밑에 드라이브라는 디렉토리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리눅스 용어로는 마운트 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콜앱에서 여러분들의 커스텀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행한 결과를 세이브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세이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하니까요. 네.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현재 그 작업하는 디렉토리 확인하는 방법. 일단은 현재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느낌표를 넣고 pwd라고 일단 칩니다. pwd는 뭐냐면은 리눅스에서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Shift Enter를 치시면은 우리가 슬러시 컨텐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글의 그 조그만한 가상 머신을 빌려가지고 거기 슬러시 컨텐츠라는 디렉토리
폴더를 지금 현재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쓰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구글 콜앱에서 그 예전에는 파이토치를 매번 그 설치를 해야지 돌아갔었는데 그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지금은 파이토치 최신 버전이 그 뭐냐 디폴트로 깔려 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파이토치를 일단 불러오고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토치를 불러오고 버전을 확인을 하는 거죠. 토치.version underscore version 해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시켜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1.9.0 버전에 쿠다 서포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버전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요 코드를 실행을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은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지금 그 콜앱 디렉토리 다 켜서 일단 하고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네. 혹시 안 되면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그 채팅창에다가 줌 채팅창에다가 그 뭐냐 그거 줌 채팅창에다가 요 콜앱 링크를 제가 쉐어를 했거든요. 다들 액세스가 되시죠? 네. 될 거라고 믿고 안 되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 새로 계정을 파가지고 네,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일단 저는 됐습니다. 안 되면은 알려주세요. 네, 안 되면 알려주시고 자 이번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그 뭐냐 뭐시기냐 그 지난 시간에는 대충 파이토치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일단은 다이렉트하게 한번 돌아가는 코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부터 이번 시간에는 기본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계속 텐서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텐서가 뭐냐? 텐서는 원래 그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스칼라와 벡터와 매트릭스, 행렬까지는 배우셨죠, 그죠? 네. 그 스칼라는 뭡니까? 스칼라는 그냥 숫자 하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기로는 아니 사실 그러고 보니 대학교 와서 화학 수학 들었으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벡터는 이렇게 숫자 두 개, 그러니까 숫자 두 개, 뭐 세 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방향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행렬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된 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텐서는 뭐냐? 사실은 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generalized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는 이렇게 n by m, 2D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벡터는 우리가 원 디멘셔널 텐서고 매트릭스는 투 디멘셔널 텐서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투 디멘셔널 텐서를 확장을 하면은 3 디멘셔널 텐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n by m의 행렬을 n by m by k 뭐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그러면 3차원을 소위 말해서 일종의 어떤 이런 블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블락의 모임을 우리가 4D 텐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D의 모임을 우리가 5 dimensional tensor, 6 dimensional tensor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계속 추상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도 일종의 텐서의 어떤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서란 아주 제너럴한 이런 이제 뉴메리컬 밸류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칼라가 제로 디멘셔널 텐서, 벡터를 1D 텐서, 매트릭스 2D 텐서, 그리고 그 이상은 그냥 이제 n 디멘셔널 텐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텐서라는 거를 상상을 하실 때에는 이제 그죠? 매트릭스가 있고, 매트릭스는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 뭐 3 by 4, 뭐 2 by 2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텐서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블락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은 블락을 이렇게 머릿속에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by 4 by 5 by 2 텐서. 요건 이제 4 dimensional 텐서인 거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4 dimensional tensor라고 하는 것은 3 dimensional tensor, 하나의 어떤 이런 블락이 요 각각의 요 육면체로 표현되어 있는 게 요 하나의 숫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요 숫자, 그러니까 4 by 5 by 2 텐서가 3개 모여 있기 때문에 3 by 4 by 5 by 2 텐서, 4 dimensional tensor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요런 텐서를 다루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에서 요런 텐서를 많이 쓰는데요. 그 파이토치로 가기 살짝 전에 우리가 이제 numpy array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numpy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그 안에서 numpy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array라는 걸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array라는 것이 텐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numpy array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일단 numpy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오자. 이렇게 해서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고요. 자, t = np.array, 자, numpy.array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를 numpy arra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 지금 0, 1, 2, 3, 4, 5, 6까지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이 array를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를 시켜보면요. 네. 그냥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그죠? 네. 요거는 뭐 사실 요건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리스트와 비슷하지만은 리스트와 조금 다른 게 요건 이제 1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원 벡터. 1차원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를 이제 1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벡터의 차원과 크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rank of t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가 몇 차원이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지금 1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냥 숫자가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1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t라고 하는 array에 ndim이라고 하는 attribute, ndim이라고 하는 그 attribute를 뭐라 그러지? 아, 속성. 네. 네, 속성을 출력을 하면은 요것이 1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rank of t가 1이다. 즉 이 t라고 하는 array는 1차원 벡터다, 1차원 텐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자, shape of t. 자, t의 t.shape를 출력을 하면은 네, 얘가 7 괄호 7 콤마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콤마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얘가 1차원인 것을 의미합니다. 네, 1차원인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7 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numpy에서 각각 벡터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가 있을 때 여기 각 하나의 원소, 지금 여기 콤마로 나눠져 있지만은 각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리스트와 마찬가지입니다. t 각괄호 0 하면은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항상. 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하면은 사실은 두 번째. 마이너스 1은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이썬의 리스트, 그 파이썬의 리스트에서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제 마우스로 대충 그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맨 첫 번째가 0이 됩니다. 맨 첫 번째가 0이고 웁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지우나 이거 지우기 네. 맨 첫 번째가 0이고요. 그리기.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면 되나? 네. 요거 제가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면 보인다고 조금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리스트나 어레이가 있을 때 0이 여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간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간격.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를 0, 그 다음에 1번 엔트리는 1번이 되고요. 만약에 슬라이싱, 그 바로 뒤에 슬라이싱으로 나오겠지만은 얘를 자를 때에는 여기 1, 2, 여기 2 이런 식으로 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줌에서 주석 작성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남아있네. 네. 같이 올라가진 않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잘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인덱싱, 네. 슬라이싱이 조금 그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슬라이싱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사용 방법은 잠깐만요. 이거 다음 줄로. 네. 사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 번호에서 끝 번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t에서 2 콜론 5, 네, 4 콜론 마이너스 1 하면은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네 번째에서 마이너스 1은 이제 인덱스에서 마이너스 달면은 이제 백,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까지.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1, 2, 그러니까 2에서 3, 4, 5. 2에서 5까지 자르면 2, 3, 4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4에서 여기가 1, 2, 3, 4. 그러니까 4에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하면 4, 5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지금 하는 거는 아마 파이썬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뭐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파이썬 시작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우리 그냥 몸풀기로 좀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슬라이싱에서 콜론의 앞이나 뒤에 아무것도 숫자를 안 써주면은 네, 그냥 맨 처음부터 혹은 이제 그냥 끝까지 뒤에까지 쭉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네, 실행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그거 뭐냐 요거 노트북을 제가 쉐어해드린 노트북을 여러분들 콜앱 세션에서 다 띄우고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해보세요. 네. 따라가면서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혼자 복습하실 때는 요거를 뭐 숫자를 바꾼다거나 뭐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D 어레이. 자, 이번에는 이제 1D가 아니라 2D 어레이. 그러니까 즉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렬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행렬을 만들 때에는 뭐냐?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어레이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각괄호가 두 번 열렸습니다. 각괄호 두 번 열렸고요. 자, 여기 이제 3개, 콤마, 3개, 콤마, 3개, 콤마, 3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프린트 될 때는 여기 알아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밑으로 나왔다는 거는 꼭 행렬처럼 돼 있죠. 그죠? 얘가 이제 행렬인데 무슨 행렬? 우리가 행렬,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행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행렬로 따지면 몇 바이 몇이냐? 4 by 3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4 by 3 행렬.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행렬은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테니까. 네.
그래서 4x3 행렬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x3 행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서 네. 자, 그러면 행렬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행렬의 크기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t의 n 디멘전을 하면은 얘가 2D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은 2차원이니까 n by n. 자, 그 다음에 shape, 사이즈, 모양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shape은 4x3, 4 by 3. 네. 4 곱하기 3의 행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 곱하기 3 행렬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numpy에서 하는데 파이토치에서도 다 똑같이 할 수 있고요. 파이토치에서는 그 이와 유사한 이 array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tensor라고 define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그 파이토치를 일단 임포트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임포트 토치 하시고요. 네. 자, 따라하고 계시죠? 네. 따라하고 있다고 믿고, 네. 아,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계속 따라하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딩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 여러분들만의 어떤 머신을 만들거나 할 때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해봐야지만 어디를 수정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할 때 기본은 일단 남의 걸 보고 일단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시험 볼 때 남을 뺏기라는 뭐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뭐냐면은 코딩은 원래 카피 앤 페이스트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코딩을 할 때 잘 안 넣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 이걸 이렇게 막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이제 막 다 어떻게 쓰지? 막 이러고 이제 문법을 다 외워야 되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코딩의 기본은 남의 코드를 보고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페이스트 하면은 남이 짠 거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이 짠 거를 일단 카피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걸 사용을 하려면은 어디를 바꿔야겠다. 요거를 알아내는 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처음부터 바닥부터 좀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코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 따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봤다 저것도 바꿔봤다 이건 되네 이건 안 되네 이걸 이제 계속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구글 검색을 이제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네 잠깐 이제 딴 얘기 했고요. 자 어쨌든 이제 파이토치로 일단 1차원 텐서 즉 이제 벡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벡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뭐지 콜앱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와 코드를 이제 섞어 놓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텍스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요 위에 있는 걸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뭐 강조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별별 앞뒤로 달면은 얘가 이제 볼드체가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강조를 주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시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따라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외우기 좋도록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파이토치로 텐서를 일단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토치 닷 여기서 float tensor. 자, 대소문자는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네. 대소문자가 안 맞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무조건. 네. 자, 이렇게 하면은 float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코딩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수라는 뜻입니다. 실수, real value. 네, 실수. 그래서 실수로 된 텐서, 1차원 텐서다. 네, 실수로 된 텐서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텐서. 그래서 얘가 이제 파이토치의 텐서이기 때문에 앞에 텐서 바로 하고 이렇게 내용물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텐서의 경우에는 얘가 그 디멘전, 차원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t.dim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요 t라고 하는 변수 다음에 점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애들은 하고 나서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괄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썬에서 괄호가 있는 애들은 점하고 뭐하고 괄호가 있는 애들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메소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점하고 괄호 없는 애들을 우리가 attribute,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속성. 네. 그래서 속성은 일종의 변수고 메소드는 일종의 클래스 내부에 들어있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뭐 다음번에 나올 때 다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파이썬 클래스라는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은 t의 디멘전, t의 차원을 우리가 그 무엇이냐, 네, t의 차원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의 shape, 모양을 출력을 하는데 자 1차원이고 얘가 사이즈가 7이다. 그러니까 1차원의 원소를 7개 가지고 있는 1차원 텐서, 즉 벡터다. 7디멘셔널 벡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고요. 웁스. 그럼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을 해봅시다. 슬라이싱은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맨 마지막 원소를 출력해라. 얘는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얘는 네 번째부터 맨 마지막 앞에까지. 얘는 맨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 얘는 세 번째부터 맨 끝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D를 한번 해봅시다. 2D with PyTorch.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디멘셔널 텐서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 괄호 자 여기 이제 1, 2, 3 하나의 행이죠. 그죠?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행 4개를 썼습니다. 그죠? 각괄호 2개를 써서 네. 우리가 아니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각괄호를 열고 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텐서가 되겠죠. 그죠? 네. 얘가 2디멘셔널 텐서, 즉 행렬이 됐습니다. 어떤 행렬? 4x3. 자, 그래서 요거의 디멘전과 사이즈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2D라는 거고요. 2D 텐서. 그러니까 숫자가 2차원으로 배열되어 있다. 숫자 2차원으로 배열되어 있는 행렬이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모양은 4,3. 그러니까 4,3은 4x3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요거를 그거 뭐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뭐냐 그 행렬의 크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4x3 옵스 왜 이래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행렬의 크기를 얘기할 때 4 우리가 이제 곱하기 by 3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요 할 때 얘를 이제 by라고 영어에서는 이제 요 곱하기 이제 by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곱하기로 쓰거나 어떨 때는 4,3이라고 쓰거나 이렇게 괄호해서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위에 거랑 밑에 거가 이제 똑같은 의미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게 펜슬로 하면 좋은데 이거 마우스로 하니까 이게 글자가 하여튼 네. 대충 이해만 하면 됐죠,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일단 2D에서도 슬라이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2D에서 슬라이싱은 보면은 T 괄호 여기 이제 콜론 콤마 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자, 콜론은 무조건 그냥 이제 콜론만 있으면은 앞뒤는 이제 맨 처음 혹은 맨 끝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차원에서는 맨 처음에서 맨 끝까지
콤마 1.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가 행, 뒤에 거가 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의 첫 번째 열. 그러니까 열 번호가 얘는 0, 1, 2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2, 5, 8, 10을 가져와라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콜론은 그냥 이제 콜론만 있으면은 이제 콜론 앞뒤에 숫자가 없으면은 맨 처음 혹은 맨 끝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1은 이 칼럼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size. 사이즈. 그럼 이제 사이즈를 출력해 보면은 얘가 이제 4. 얘가 그러니까 요거만 뽑아 오면은 원래는 2D지, 그러니까 얘가 t 자체는 2D지만 요 하나에 요 열만 뽑아오면은 하나의 벡터가 되니까 벡터의 크기는 4. 크기 4짜리 벡터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전체. 그죠? 전체 일단은 행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열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열 앞에까지 라는 뜻이 됩니다. 요건. 그죠? 네. 첫 번째 차원은 전체 선택, 두 번째 차원은 맨 앞에, 맨 마지막을 제외한 그 앞에까지 열. 그러니까 여기에서 1, 2, 그러니까 맨 마지막 열을 제외한 전체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4 by 2.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라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텐서를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텐서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은 크기일 때 당연히 연산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에도 1,2 더하기 2,3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3,3 더하기 2,2 하면은 그냥 원소끼리 같은 순서에 있는 원소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5,5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파이토치에서는 가끔씩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애들을 사이즈를 자동으로 맞춰가지고 덧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를 봅시다. 자, 여기에서 M1 벡터는 지금 플롯 벡터예요. 플롯 벡터. 자, 1,2짜리 플롯 벡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가 1,2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벡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얘는 이제 1,2짜리 어떤 텐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사이즈 그냥 3짜리.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1짜리 텐서, 즉 그냥 스칼라죠.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요거 두 개를 덧셈을 하면은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인데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텐서를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와 넘파이에서는 요 사이즈 안 맞는 두 개를 얘는 이제 1 by 2 텐서고 얘는 1 by 1 텐서인데 두 개를 덧셈을 했더니 그냥 덧셈이 됐습니다. 근데 덧셈이 된 걸 보니까 결과물이 4,5란 말이에요. 4,5라는 거는 그러니까 1,2에다가 3을 더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1,2 더하기 지금 3을 한 건데요. 자, 요거는 원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하면은 얘는 이제 계산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야 되는 건데 파이토치에서는 여러 가지 코딩의 편리함을 위해서 1,2 더하기 3을 주면은 얘가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아, 얘가 이제 3,3을 더하려고 했구나 라고 웁스. 그리기. 이거 하면 되나? 자, 그럼 이제 요거 3을 어떻게 바꾸느냐? 3을 3,3으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1 by 2 텐서 더하기
1 by 1 텐서인데 요 1 by 1 텐서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1 by 2로 알아서 확장을 해줍니다. 카피를 해서. 그러니까 없던 놈을 얘를 그냥 이제 똑같은 거를 카피를 해서 너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라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확장을 시켜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쭉 내려가면은 자, 그러니까 M2의 크기를 3,3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M1은 1 by 2 행렬입니다. 자, 그리고 M2는 2 by 1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자, M1이랑 M2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M1은 1 by 2 행렬이고요. M2는 2 by 1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1 by 2, 2 by 1.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2 by 2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1,2 더하기 3, 3, 4라고 하는 요런 이제 열 벡터. 요 두 개를 덧셈을 했는데 원래는 이거는 이제 불가한 거죠. 불가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 by 2 행렬 더하기 2 by 1 행렬을 하면은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 by 2와 2 by 1 연산을 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그냥 요 일자리를 옆에 있는 걸 봐서 요 이제 큰 걸로 바꿔줍니다. 얘는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니까 요 알아서 지가 추론을 해서 추측을 해서 확장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 1 by 2가 1, 2, 1, 2 카피를 하고요. 그다음에 3, 4는 요 이제 3, 4짜리 그러니까 2 by 1은 3, 4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관적으로 3, 4를 이렇게 카피를 하면은 2 by 2로 확장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얘가 덧셈을 하게 됩니다. 요 마우스가 갑자기 튀어. 여하튼 네, 이렇게 하면은 요거 덧셈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덧셈은 수능의 2점짜리 문제죠, 그죠? 네. 4, 5, 5, 6.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과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른 애들을 연산을 시켜도 파이토치는 알아서 추측을 해서 똑같은 놈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해준다.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게 이제 장점은 좀 이렇게 모양이 다른 벡터들을 서로 덧셈을 할 때 뭐 이렇게 특별히 내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알아서 쫙 해주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모양이 다른 애들 원래는 덧셈이 되면 안 되는 애들을 이렇게 이제 덧셈을 함으로써 약간 버그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버그가 생길 수가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은 벡터의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텐서 사이즈를 맞춰가면서 연산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오이씨 이거 좀 빨리 넘어가야겠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기능들. 자, 행렬을 우리가 이제 텐서, 그러니까 행렬 이꼴 텐서, 그러니까 행렬은 텐서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제 행렬 곱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곱하기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행렬로 곱셈할 때에는 행렬 곱셈,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 곱셈이랑 원소별 곱셈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1,2, 3,4, 1,1, 1,2 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자, M1 자, M1과 M2 그러니까 1,2, 3,4 이런 매트릭스고요. 얘는 이제 1, 2 요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 네, 마우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1, 2,
자,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요거 곱하기는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네. 어떻게? 요거. 이씨. 네. 자, 다시. 자, 요거.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1, 2 하면은 어떻게 돼요? 5. 그 다음에 3 더하기 8 하면은 11.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다 기억나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 곱하기입니다. 행렬 곱하기.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행렬 곱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m1.metmol.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m1.metmol m2. 그러니까 m1이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m2 매트릭스 할 때는 이 m1.metmol m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은 요 골뱅이 기호를 쓰시면 m1 골뱅이 m2 하면은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해라 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2by 잠시만요. 마우스가 오늘 좀 많이 튀네요. 네. 2by2 매트릭스 곱하기 2by1 벡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2by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확장을 하면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n by m 매트릭스랑 곱하기 m by k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렬 곱을 할 때 가능한 거는 요 뒤에 있는 거랑 요 앞에 있는 게 똑같으면은 얘네 같이 없어지고 결과물은 n by k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요게 행렬 곱의 결과물이죠. 그죠? 네. 다 기억나죠? 네. 알 거라고 기억을 믿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by2 곱하기 2by1 하면은 요거 없어지고 줄어들어서 2by1 매트릭스가 결과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곱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곱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요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훨씬 쉽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엘리멘트끼리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 B, C, D가 있고 여기 이제 E, F, G, H가 있으면은 얘네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하면은 어떻게 돼? A, E, B, F, C, G, D, H.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는 그런 곱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 곱셈이랑은 조금 다른 곱셈입니다. 다른 곱셈. 사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행렬 곱셈 배우면서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수학과의 선형대수를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 두 개의 수학적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수학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행렬 곱셈은 어떤 좌표 변환을 2번 연속하는 거고요. 네, 요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응되는 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사실은 약간 이제 뉴메리컬한 계산을 할 때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그래서 어떤 지오메트릭한 의미보다는 요건 이제 뉴메리컬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Anyway, 자, 뭐가 다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거를 할 때는 그냥 요 곱셈 기호를 쓰거나 그냥 점멀 이라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점멀이란 걸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1, 2, 3, 4라는 매트릭스랑 1, 2라는 매트릭스를 곱했는데 결과물이 1, 2, 6, 8이 나왔습니다. 자, 왜 1, 2, 6, 8이 나왔느냐? 자, 잘 생각해 보면은 1, 2, 3, 4 얘는 이제 이거 펜슬로 안 되나 이거? 제가 애플 펜슬로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든 알아보고 만다. 자, 여기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1, 2를 곱하는 건데요. 자, 1, 2를 곱하는 건데
원래는 사이즈가 다르니까 안 됩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안 되는데 얘는 뭐다? 아까 배운 브로드캐스팅을 이용을 해서 얘를 그 알아서 지가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어떻게? 1, 2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그냥 같은 자리 있는 것끼리 더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 있는 것끼리. 네. 자, 1 곱하면 1, 1 곱하면 2, 3 곱하면 6, 2 곱하면 8. 그죠? 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1, 2, 6, 8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텐서는 대략, 텐서 연산은 대략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mean.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원소들이 있을 때 요거들의 이제 평균을 구할 때에는 자, 토치점 플롯 텐서 1,2 그러니까 P가 1,2라는 건데 얘네들의 평균 P.mean 괄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괄호가 있는 거는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mean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만큼 나누는 일종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T.mea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걸 하면은 1.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자, 네.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도 2차원 행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 2, 3, 4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얘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 1, 2, 3, 4들의 평균인 2.5를 이렇게 뱉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내가 특정 열에 대해서만 구하고 싶다. 특정 행에 대해서만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dim이라고 하는 그 인자, 아규먼트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 di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요걸 이제 인자를 파라미터라기보다는 영어로는 이제 argument라고 합니다. argument로 주게 되면은 자, dim equal 0라고 일단 이번에는 그 mean 함수 안에다가 요 argument로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2,3이 나오죠. 2,3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차원은 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을 없애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행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을 따라서가 아니라 행을 제거한다. 해당 차원을 제거한다는 의미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좀 안 헷갈리실 거예요. 네. 해당 차원을 제거해라. 행을 제거해라. 즉 거꾸로 얘기하면 열에 따라서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요렇게 1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은 2가 되고 2 더하기 4 나누기 2 하면 3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2,3 행렬에서 요렇게 더해서 평균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열을 없애면 되기 때문에 dim equal 1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차원을 제거하니까 이번에는 1.5, 3.5 요렇게 1 더하기 2에서 나누기 2, 3 더하기 4에서 나누기 2 요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열의 차원이 제거되므로 이렇게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주면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는 차원을 없애라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차원을 없애게 되면은 뒤에 있는 열을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된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sum. 이제 sum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1, 2, 3, 4 행렬이 있을 때, 자, 그냥 sum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행을 제거, 열을 제거.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냥 sum을 하면은 전체 이 원소 4개를 다 더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im equal 0 행을 제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열별로 그러니까 열별로 1, 3 더하고 2, 4 더해서 4,6이 되고 열을 제거하게 되면 행별로 1 더하기 2, 3 더하기 4에서 3,7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맥스와 아그맥스. 자, 여기 이제
자, 요 기호는 우리가 argmax라고 읽습니다. argmax라고 하는 건데요. 자, max 값은 그냥 있는 것 중에 최대를 의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t를 선언을 다시 하고, 자, t.max 하면은 요 1, 2, 3, 4 중에서, 그죠? 네, 요 1, 2, 3, 4 중에서 max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네, 글씨가 개판이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일 큰 거, 요 4가 답이 됩니다. 4. 근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인자를 주게 되면은 인자로 dim equal 제로를 주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차원을 제거한다. 즉 열을 따라서 내가 구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열을 따라서 자, 첫 번째 열에서는 뭐가 되죠? 3이 더 크죠. 그죠? 1이랑 3 비교하면 3. 두 번째 열에서는 2랑 4 비교하면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해 보면은 자, 텐서 3,4 그리고 indices. indices는 인덱스의 복수형이에요. 인덱스의 복수형. 얘 3이랑 4가 있는 인덱스가 어디냐? 0,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 1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1, 2, 3, 4에서 지금 dim equal 제로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열을 따라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고 얘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인덱스가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인덱스가 얘는 0, 1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0, 1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argmax 요 인덱스는 이제 1,1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위치가 3이었고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위치가 첫 번째 위치란다. 두 번째 열에서 1번 인덱스 그러니까 0번이 첫 번째 두 번째 위치가 4가 있었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맥스 함수를 이렇게 주고 즉 두 개의 밸류가 리턴되기 때문에 맥스 함수의 리턴 값에서 첫 번째 거 맥스 함수 값에서의 두 번째 거는 이제 맥스는 그러니까 최대 값이 되는 거고요. 큰 값. 두 번째 아규먼트 argmax에 해당하는 거는 인덱스, 큰 인덱스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스 값이 위치하는 맥스 값이 존재하는 위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dim equal 1, dim equal minus 1을 줘도 이제 똑같다. 앞에랑 마찬가지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텐서라는 게 뭐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1시간 동안 했던 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제 텐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렬의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1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잠깐 네, 조금 피곤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네, 10분 쉬었다가 2시 10분에 일단 다시 시작을 할게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